예, 마지막으로 IQ가 좀 더 높으신 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IQ 130, IQ 정보지수, 그러니까 정보지수 IQ가 높으신 분은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남한테 자기 거인 것 같이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례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멘샵 분이십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는 뭐 일부러 카멘샵 분만 고르신 게 아닌데, 카멘샵 분들이 워낙에 이런 컴퓨터를 기본기가 있으시니까 조금 잘 하신다. 물론 이제 카멘샵 사용하면서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 사례는 되는데, 이분은 아실 분도 있으실 건데, 서울의 경독화 명품정비라고 천천 정비샵에서 한 달에 1,000만 안 벌면 뭐하러 하느냐로 하시고, 서울 쪽 모임에 좀 기술 쪽을 리딩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샵에 기아 뉴카렌스가 경고등이 떠서 왔습니다. 기아 뉴카렌스 경고등 떠서 오는 사례는 여러분 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이분이 정비한 결과하고 여러분 정비샵에 왔을 때 뉴카렌스 경고등 차량이 차이 나는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차가 들어왔어요. 벌써 뭐 엔진 체크 등이 점검됐기 때문에 스캐너 연결을 합니다. 뉴카렌스 참 고마운 게 자세하게 이제 화면 선택까지 해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냐면, 이분이 참 IQ가 높으신 분이에요. 뭐 나이는 제가 연배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블로그 검색할 때 사진이 많으면 검색 순위가 높아집니다. 특히나 동영상이 많으면 더 높아집니다. 글 많은 것보다.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해서 뭐 내용하고 틀린 사진 많이 올리면 그거는 보는 사람이 싫어할 거니까, 그럼 내용하고 비슷한 사진 같으면 최대한, 혹시나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블로그 하신다 그러면 긁어서 첨부하세요. 그 시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걸 잘 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해보니까는 뭐 냉각수, 온 센서, 신호값, 나절 공장이 있다. 그래서 아이스캔으로 점검해서 보고서까지 쫙 뽑아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고장부터 떴네? 그럼 냉각수온 센서 고장이 가지고 고치고 내보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제 이분이 차이 나는 거는 다른 곳 이상 유무도 점검해 봅니다부터 다른 거죠.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다. 자, 센서가 봐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렌스 LPI 차량이 적지가 문제 있다는 거 이분은 미리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여기는 절차 쭉 적었는데, 이분 지로는 제가 이분 노하우를 하고 떠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차 딱 들어오면 5분 안에 견적 안 나오면은 그 차 포기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아이스캔 많이 사용 안 하세요. 아이스캔으로 막 무슨 연결하고 자시고 하는 사이에 고객하고 이야기할 시간 놓치니까는, 그냥 이분은 본넷 한번 딱 열어보고 견적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견적을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까를 그 다음부터 고민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 설명은 자세하게 했지만, 하고 이분 입장에서는 몇 년씩 카렌스가 딱 들어오면, 저거 경고등 있거나 말거나, 경고등에 보면 나오니까는 적지 문제 있구나, 뭐 문제겠구나 해서 어떤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미리 머릿속에 갖고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값 보니까 당연히 이상한 거 없으니까는 여러분 같은 거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자, 기아 뉴카렌스니까 API 차량의 기본적인 점검을 시작해 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고객한테. 또 이분 잘하는 게, 제가 너무 노하우를 많이 하는데, 상품 패키지 참 잘 만들어요. 적지 개선 패키지, 무슨 패키지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라도 고객한테, 쉽게 이게 그런 개념이죠. 뉴카렌스 LPI 차량의 기본 점검이라는 그 패키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나름이죠. 고객한테, 뉴카렌스니까 저희 정비샵에서는 LPI 기본 점검하는 게 있으신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운전자분 왔는데 그냥 기본 점검 해준다니까 마다할 고객 누가 있겠어요? 보통 정비샵 가면 바쁘다고 부담 없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압을 재봤더니만은 적지 전압이 1.45V가 뜹니다. 저는 뭐 1.45V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좀 해박하시죠. 보통 이제 순간 전압이 50mV인데 1450mV다 하면 운전자가 이게 50mV는 잘 모르지만은 50하고 1450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알죠. 50이어야 되는데 1450이면 300배 차이 나네. 그죠? 맞죠? 숫자로 하면 30배 차이 나네. 한데 이 사람도 이게 이런 비유 참 잘하시는 거죠. 고혈압이면 참 문제가 많은데 자동차도 이게 순간 전압이 높다는 거는 사람으로 보면 고혈압하고 비슷해가지고 기초체력이 문제됩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적지가 세게 뜨면은 차 힘 없어지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운전자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쉽게 맛깔스럽게 표현했다는 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런 걸 참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적지, 기초 체력으로 끝난 거죠. 운전자하고. 그러면 기초 체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적지 잡으시고요. 그리고 오일도 이게 제때 교환해야 됩니다. 하는 거를 대충 10분 안에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냥 준비하는 거죠. 자, 미션 오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다른 정보를 잘 활용한다는 거는 카멘샵 하신 분들이 BG 동영상 다 받으실 거예요. BG 동영상을 그냥 계속 띄웁니다. 똑같은 동영상 블로그 올릴 때마다 하면 운전자가 저 들어보거든요. 그럼 저 아래 뭐 BG 로고 있다 없다 중요한 거 아니고 와 괜찮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동영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차주분의 차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쓰는 거죠. 정비 사업에서 만든 정보와 외부에서 가진 정보를 결합해가지고 운전자한테 보여주는, 그래서 정보지수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본 그런 오일, 당연히 뭐 BG 하시니까 여러분도 BG 많이 하셨죠? 요즘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 개선으로 해가지고 접지 뜯어내고 바꾸고 했더니만은 이게 18.9. 사실은 올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올 퍼포먼스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차가 얼마 좋아졌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분들도 없죠. 그런 정리도 없고. 그죠? 근데 적지전압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1451V 떴는데 원래는 50 이하여야지 정상입니다. 운전자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지불했는데 18. 와, 그럼 또 이렇게 사는 거죠. 50 이하면 정상인데 나는 18, 19밖에 안 되는구나. 내 차 무지 좋아졌구나. 거짓말 아니죠. 실제 또 차도 좋아졌고. 다만 이 사장님이 잘하시는 거는 이런 정량적인 거를 운전자가 참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는 게 참 뛰어나다 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비샵에 테스트 있죠? 테스트 다 보여주시는 거죠. 아이고 비싼 BG 장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정비샵에 있는 테스트기로 중요한 게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게 보여준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이크, 오일은 슈퍼 DOT가 됐건 이제 편하신 대로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멋있는 동영상에서 본 내용이 이런 오일로 갈아서 차가 좋아진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건데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하신다는 게 이 땅 음식 베이퍼 현상이란 하는 거는 이 차고 한 개 있지만 이 차 자체하고는 아니죠. 한데 이제 운전자분한테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좋은 정비를 받아지느냐 하면은 저런 베이퍼 현상이 생겼을 때 운전자가 차량 운전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 안 듣는 거죠. 이거 베이퍼 현상 생기면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이렇게 갈아야 됩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 좀 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오일도 그래서 좋은 걸로 제때 갈아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정비샵도 많이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이 이미지 딱
못 박힌 운전자분들은 제때 정비샵 찾겠죠. 이 샵을 안 가더라고요. 예, 해서 사진 쭉 하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물품 스캐너 아이스캔으로 정비 보고서. 사실은 아이스캔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게 이런 정비 보고서를 화면으로 딱 만들어주는 진단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엔진룸 청소랑 실내 청소로 마무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분 샵 가보면 뒷골목에 천막 치다시피 돼 있어요. 이게 뭐 여러분 같이 리프트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리프트 들어간 공간은 한 대인가 두 대 정도 작업장이고, 나머지는 천막이다시피 한쪽에 차가 따로 작업할 정도로 작업장은 참 허름해요. 근데 내가 갔을 때마다 차가 항상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보고 오십니다. 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적지 개선 전기 한 몇 년 전에 한때 유행했다가 다 맛이 바꿔졌죠. 워낙에 뭐 중국에서 어중이 또중이 제품 들어오고 하다 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적지 전기는 아마 포스트 블록포스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꽤 그냥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유명한, 잘하고 공부하는 쪽입니다. 또 적지 개선 하나 잘 잡으면 참 좋죠. 차의 모든 문제로 다 연결되니까는 하는 걸 무지 잘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예, 정보 활용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동영상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특히 동영상은 본인이 찍으셨다기보다 BG라든지 다른 쪽에 한 그런 동영상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참 잘하시는, 적지나 문맥경화나 이런 글을 참 잘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샵도 많이 오는 쪽이죠. 검사 브라켓 차량. 오늘 영카 이종만 사장님 안 오셨는데, 영카에 오는 차 90% 이상은 브라켓 차인데, 검사 브라켓 차를 어떻게 이제 정비했느냐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울산의 전문의 명품 전기를 하시는 분인데, 종합건설 받았는데 블로그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블로그 쓰시는 분은 아이스크림 명품 진단기 얘기합니다. 명품 진단기 뽑고, 일단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쫙 훑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고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열심히 고장 찾고 고장 없으면 많이 실망하시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그러거든요. 고장 없다, 또 고장 없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산소 센서 파형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는 저는 이런 내용 잘 모르는데, 실바리가 먼저 실바리들이 나타나면 점화실화를 의심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블로그에 보니까는 또름이 많이 묻어 있었다. 점화배선도 갈고 교체를 했다 하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거 여러분 설명하는 거죠. 이런 작업이 이런 원리로 됐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사례 말씀드리면, 옆에 있는 정보를 활용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옆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정보하고 결합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만든 정보인 양 제공하는 거의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고 안에 보니까는 진정물이 있고 해서 이런 작업은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걸들한 동영상을 첨부해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키 클리닝 같으면 정비 가격만 모르겠는데, 정비사 입장, 운전자 입장에서는 브라켓 가져서 왔거든요. 그런 거야 합격시켜주면 땡이지, 이거 할 일은 아닌데, 어찌됐거나 이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종합적인 관리 준비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후키 클리닝 시용 중에 흰연기가 하고 흰연기 나오는 게 이거는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블로그를 보시면 하면은 팡팡팡팡 흰연기 나오는 게 실감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분도 이제 카메샵 하시던 분이 카메샵에 BG에 대한 얘기, 옛날에 카메샵 했던
분들이면 다 갖고 있는 경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샤워 전문점 해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례도 고장이 난 사례는 아니거든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아이스캔에 마케팅 정보 있죠. 여기 튜닝 정보에 엔진 흡입의 증상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 사례별로 다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00가지 hun상별 준비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례별로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엔진 흡기 계통 정상화 하는데 뭐 소나타 다르고 브랜드 다르고 그래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서 여기저기 사용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카본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클리닝 하기 전에 이런데 클리닝하면 이렇습니다. 다 아시면 되겠죠. 애니메이션까지 딱 가지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에는 이런 식의 고장이 발생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같이 만든 정보니까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뭐 옛날 카메시 하신 분들이니까 활용하세요. 여러분 정보거든요. 네, 여기 이제 박기사 부분 정비라 해가지고 박정환 사장님이신데 블로그 무지 열심히 올리시는 분보다 참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무서운 고수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오늘 사례 말씀드리신 분 중에서 아까 명품정비의 최강렬 사장님하고 그분은 본인 스스로 고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서울에 있는 정비샵을 리딩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하시는 걸 보면 굳이 고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는데 이름부터 전문인 명품 정비입니다. 전문인 명품 정비. 그죠? 하고 이제 카빅스 아이스캔 R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구매해가지고 이분 블로그 가보면 카빅스로 해서 꽤 많이 나옵니다. 카빅스 정비 주행연비 진단 해가지고 카빅스 치면 제가 만든 카빅스 블로그보다 이분 블로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분이십니다. 경사불합격 된 차량들은 여러분 정비샵도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다른 관리 정비랑 연결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사실은 제가 뭐 정비 사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실제 차를 고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제가 여러분만큼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것보다 제 생각은 아까 이제 IQ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잘된 사례를 보고서 그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하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